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난 26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 판결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시중에 분분합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들이 뭐 오랫동안 중앙지법 이른바 선배 판사를 오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판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 주시죠, 먼저요. 우선 이번 판결은 제가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아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예. 어떤 진영에 따르면은. 하지만 이건 진영을 떠나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서 무슨 평론하기도 너무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예. 세부제 들어가겠는데, 성범죄 아시죠? 예. 그때 뭐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 범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성범죄냐 아니냐를 판단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요. 피해자가 이걸 성범죄로 느끼고 성희롱을 느끼면 성범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은 이 후보가 아니고 예. 국민들이 투표권자가 투표하는데 그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인식했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를 갖다가 법원에서 판단해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위험하고 나타난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추정하는 게 재판이지.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해버리는 쪽으로 간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예. 그렇지 당연한 않습니까? 이야기죠. 그걸 안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이 재판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판결문 안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읽을 필요도 없는 판결문이라서 전반적인 느낌이 이재명 피고인 위주의 이재명 피고인 주장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판결문을 써줬다고 한 이야기가 그 정도 말을 들을 만해요, 이번에. 뭐 30여 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지난 18일 그렇죠. 날 선거 전에 제출했다는 제출했죠. 예, 지난 18일 날 선거 직전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거의 그 100%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황당했으면은 시중에는 있죠. 예.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법관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 되면 대법관 제안설까지 워낙 황당하니까 예. 뭐 돈을 받고 이런 거는 뭐 문제 그런 건 말도 안 되지만은 예. 뭐 판사들이 특히 고등법원 판사라면 최고의 소망이 대법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대통령 되면은 당신 대법관 시켜주겠다. 뭐 권순일 지금 거기도 그건 대법관이니까 내 대통령 되면 대법원장 시켜주겠다는 말을 흘렸다는 그 뭐 소문인지 농담인지 뭐 진실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이재명의 특보로 있는 최기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이번에 이 판결을 주도한 정재호, 주심은 아니지만 여하튼 사실상 연배도 사법연수원 제일 선임이고, 그렇죠. 또 나이에서 또 서너 살 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도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정재호 판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고 두 사람이 특별히 또 절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소통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또 변호사들도 아마 사석에서
이 판사를 만나가지고 정재호 판사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무죄 줄 듯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아, 그런 소문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변호사들이 몇 있습니다. 아니, 예. 특히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되면 있죠. 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그래요. 모든 당연하죠. 제가 그 현직 때 무슨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예. 저는 전혀 얼굴도 본 분은 없죠. 예. 아버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여상원 판사의 아버지가 있다. 부탁이 들어와서 물론 뭐 전혀 저는 뭐 모르는 분이고 사실 뭐 그대로 했지만은 이재명 이 사건은 또 보통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 사건이잖아요. 일국의 어떤 최고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재판 결과를 바꾸려 하겠죠. 특히 1심에서 유지됐는데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1심 무죄율이 5%입니다. 예. 100건 공소 제기되면 5건 정도가 무죄 나올 동 말동이고 그다음 1심에서 무죄된 게 항소심에 뒤집히는 거는 그보다 더 작겠죠, 당연히. 1.74%인가? 그러니까요. 7, 8%인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예.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재호 부장판사가 예. 호남뿐 아닙니까? 호남이야 다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또 뭐 100%가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은 이 박균태 의원 대장동 재판 할 때 예. 늘 이재명 옆에 따라다니던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박균태 의원이 선거 전에 CBS 오고 그 인터뷰한 내용 보면 핵심 사안 2개 골프 쳤느냐 안 쳤느냐 뭐 그 문제하고 또 백현동 예. 국토부 협박 이 발언한 내용이 판사가 판결한 내용 거의 뭐 복불이에요 일처럼. 복불 그대로 붙였다 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선거법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18년에서 그렇죠. 2020년에 대법원 네. 판결이 난 그때도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식 김만배 해가지고 시켜갖고 8번이나 비타 500을 8번이나 갖다 주고 거기서 파기환송 받아갖고 무죄를 해갖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저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지금 이 최기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인데 아니 정재호 판사하고 광주 사례시하고 동기죠.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죠. 사법연수원 25기 네. 동기고 뭐 동기라고 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많죠. 뭐, 근데 특별히 두 사람은 친한 걸로 뭐 고등학교 동문이면요. 그 사이에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문이면은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요. 전 동문끼리 모임이 아주 많습니다. 예. 저희도 그랬고 그리고 고 교수님이 살레시오는 뭐 몇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경북고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숫자가 적을 때는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럼요. 그냥 거의 형 동생 돌덩이가 돼버리죠. 예,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참 이 공과 사이에서 문제가 이 사적으로 친하면 공적인 인연까지 예. 이게 지배를 해버린다는 게 예. 뭐 사적으로 친한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소장의 그 관계, 권한 대행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워낙 황당하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과만 뭐 똑바로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그럼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뭐 오비일학이라고 뭐 자기들은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예.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백연동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뭐 골프 문제부터 이야기할게요. 사진 조작이라 그랬어요. 재판부는 여기서 골프를 친 거 안 친 거에 대해서 중점을 안 두고 사진이 조작된 거에 대해서 그 중점을 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진 조작이 아니고 편집이었죠. 편집이 10명 찍은 사진 중에서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예. 요 세 명이 있는 부분을 떼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제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조작이로 한다면 제가 안 그래도 그 댓글을 뭐 많이 봤는데 앞으로 감시 그 교통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 위반 그거 좀 사진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면 또 이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요. 네, 그렇죠. 그걸 조작이라고 그래 이 대표가 그걸 조작이라고 말했다는 걸 갖다가 조작이 맞다. 이 대표 조작이라고 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예. 그런데 이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진의 조작도 아니지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가 그 말을 할 때는 있죠. 김문기하고 골프를 안 쳤다는 걸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사진 조작 여부는 관심도 없었어요. 별로. 그렇죠. 예. 사진이 뭐 없는 인물을 따다 붙일 리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판부에서는 사진이 조작됐으니까 이 골프 안 쳤다는 그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예. 이 사진 조작 여부를 가지고 그 골프 안 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썰었어요. 하나씩 살라미라 그럽니까? 예. 썰어가지고 요게 아니니까 요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재판 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있죠. 이게 증거에 어떤 증거에 딱 맞는 증거란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판단하거든요. 판사들은. 예, 그렇게 그 해야 능력이 판사의 능력입니다. 간접 증거에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그 추정된 사실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판사들 역할인데 이번에 거꾸로 했어요. 예. 전부 다 잘라가지고 요게 아니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무죄를 갖다가 해놓고 이유를 갖다 맞춘 거지. 예. 이유를 들고 결론을 낸 게 전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백현동 사건. 예. 그 뭐 딴 거는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기본만 말씀드리면은 이걸 의견 표명이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있죠. 이게 의견 표명이냐 주장이냐는 이거는 뭐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본인 내심의 의사만. 예. 이재명 대표가 의견 표명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의견 표명으로 협박이라는 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그 기준은 국민의 뜻이 유권자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예. 본인이 그걸 갖다 내심의 의사로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재판에서 양 당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가 볼 때 그 말이 합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게 판사지.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입장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 이건 재판이 아니죠. 판사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변호인이 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대법원에 가면 이 골프 안 쳤다는 거 이 부분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백현동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거는 너무 명백하죠. 그거는 인정되고 팩트로. 그러면 요 골프 안 친 게 무죄되면은 이게 백현동 가지고 90만 원 나오지 않겠느냐 그 주장을 많이 했다고요. 예. 민주당 의원조차도 그랬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백현동은 확실하다. 그러는데 그걸 의견 표명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후배 판사지만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게 저는 요새 아까 그 제가 이 방송 전에 고등학교 동기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네.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농단 그 재판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외압을 받아가지고 재판하는구나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는데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부터 예.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행태 예. 그다음 이번에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면서 이 법원이라는 게 이때까지 우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믿고 예. 인권의 최후의 보루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법부는 그게 아니구나.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신뢰가 상실됐구나. 사법부는 있죠. 총칼도 없고 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국민이 신뢰하니까 재판을 하면 행정부 입법부도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
그다음 일반 국민도 재판을 받으면 좀 불만스럽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이제 없어져 가지고 어떤 재판을 해도 패소한 측에서는 판사가 어디 부탁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이제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라 했는데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으니 이제 뭐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극과 극의 이런 판결들이 최근에 여러 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이제는 도박판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 개판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번 송철호 황운하 사건 그것도 때도 1심 유죄인데 1심 3년을 받은 것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예. 서부지법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지법에서는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는데 서부지법에서는 체포 구속영장 다 발부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법 연구에 이런 사람들이 스크럼 짜고 이런 작태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포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 해도 내 의견이다. 예.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정치인의 말의 무게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 또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정치인들 특히 이런 유력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거짓말 1등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거짓말쟁이. 1위죠. 예. 국민이 공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예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딱 해준 거예요. 이건 당신은 면죄부를 주겠다.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힘없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도 급이 있더라고 이제 보니까 이재명 정도 되면은 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한 건 다 통과된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있죠. 얼마나 거짓말 문화에 익숙해졌는지를 반증하는 거고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2.5배인가 그렇습니다. 1억 3천쯤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이 재판되는 게 뭐냐면 무고하고 위증입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는 1년에 10,000건인가 안 돼요. 우리나라 15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소한 위법,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게 이런 오늘날의 이런 사태에 이르렀고요. 저는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가장 큰 대남 공작 중에 성공한 게 전교조라고 봅니다. 네. 지금 40대, 50대. 이번 판결을 한 사람들이 40대, 50대예요. 그렇죠. 이 전교조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의 이념적 편향이 아주 두드러져요. 예. 우리 사회에서. 20대, 30대는 완전히 이게 실용적인 면으로 기울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지금 법원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어요. 영장을 전담한다든가 이런 이재명 재판을 한다든가 정치 재판 이런 거.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완전히 좌편향까지는 아니고 좌쪽에 있어요. 거기다가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 정치적 사건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치 내에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전부 법원으로 끌고 가요. 특히 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20%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법으로 싸워요. 예. 그런데 판사 개인이 예. 아주 국가적인 이 중대사를 그러니까요. 결정해버리는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지금 취약점으로 드러나 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있죠. 예.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보면 제일 취약한 곳입니다. 예. 행정부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예. 국회는 전부 다 국민이 뽑는데 사법부는 이게 어떤 나중에 대통령이나 국회의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에 따라서 임명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지금 대법원은 현재도 그렇죠. 일반 법관은 안 그렇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보면은 네. 어떤 진짜 중요한 정치인들의 생명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선거법 재판부라든가 그다음 영장 전담 재판부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창훈 이재명 판사, 영장 기각할 때 그런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은 제일 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담당하는.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국가의 중대사를 운명을 갖다 결정해 결정해버려요. 버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지난번에도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권순일 이 전 대법관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권순일이가 이 대법원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로펌에도 가지도 않고 무슨 대학에 석좌 교수를 이런 걸어놓고 조그마한 그것도 이제 김만배 화천대에 가서 고문으로 가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았고 1억 5천 받았죠. 이번에도 당장 나오는 게 정재호 이 네. 판사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이 사람은 대법원장 될 아직 그 연조는 아니니까 대법관은 얼마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5기 같으면 충분하죠. 고급 부장판사인데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판사들도 네. 비즈니스냐 장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자리, 판사들이 뭐 돈 가지고는 잘 안 움직이겠지만은 자리에는 약해요. 판사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진과 자리에 예.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승진 욕심 없는 공무원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예. 예, 지 맘대로 하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대법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검찰에서는 바로 27일 날 네, 네. 상고를 했습니다. 예, 대법원에. 예, 예. 뭐 대법원 구조로 보면은 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많지 않겠느냐. 지난번 선거법 이재명 사건도 파기환송이 네. 됐는데 그때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이번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바로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파기를 해갖고 직접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파기 자판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 가능성은 사실은 뭐 거의 거의 없다고 없다고 그러네. 봐야 되고요. 파기 자판은 주로 무죄의 경우 유죄로 올라왔는데 증거상 아무리 봐도 그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갖다 채택해가지고 했다. 그 법률 위반이니까 명백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하는 거고 거의 사례가 없어요. 예, 민사는 있어요. 민사는. 민사 재판은 가끔 파기 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 흥결로 각하했거나 뭐 이런 거. 예. 각하해야 될 사건을 갖다가 본안 재판을 했거나 소송 요건이 흥결된 게 명백한데 있는데 형사 재판에 파기 재판은 없고 특히 파기 재판 해도 이게 문제가 양형을 대법원 안 하거든요. 형을 못 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한다면은 파기 환송이 거의 99.99% 가능하다. 다만 저는 이번에 파기 환송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사실 인정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다 확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에서 3명 떼서 한 걸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거는 법관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정이 아니고 그걸 조작이냐? 저 같은 건 편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냐? 골프 안 쳤다는 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감수성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는 피고인의 고의를 그러니까 일반 형사범에서는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어떤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성범죄는 워낙 이게 뭐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에 대법원에서 이번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유권자를 보호하기 한 겁니다. 후보자를 보호하기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유권자가 투표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유도 당하는 거는 유권자입니다. 예.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파기될. 그다음 백현동은 뭐 거의 99.9% 파기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기환송되면은 다시 고법에 와서 다른 재판부가 그걸 또 판결을 하다 보면은 이재명이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재명으로서는 탄핵되면. 이래저래 선고를 한 거예요. 날개를 달았죠. 예, 날개를 단 거고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만약 되면은
그 기존 재판은 다 정지되는 거다고 미리부터 본인이 다 선언을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고 다수서는 오히려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그러나 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봤지 않습니까? 예, 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까 말한 대법원은 제일 약한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서 재판 진행 계속해가 유죄 나오면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이번에 이 문제가 되면 다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선례는 없어야죠.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서가지고 당선되고 이런 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예. 어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근데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오잖아요, 유죄로. 그럼 뭐 90만 원 이하 나올 수도 있고 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또 이재명 또 상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고 기각이죠. 그렇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요? 1년 정도 걸려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 주준희 의원 같은 경우 유튜브나 어제 국민의힘에서 회의석상에서 파기 재판 가능성이 있다는데 희망사항이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플랜 B를 생각해야지 그 보수나 그러니까요. 안 되는 지지자들한테 것을. 이게 힘든 걸 갖다가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죠. 예.